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확률과 통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들은 지 오래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등교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3일에 우리 같이 등교 계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해 놓고 또 공부해 놓길 바라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이제 재밌는 수업 더 많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서 진행해 나가길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수업 시작할 건데 2단원 오늘 들어간다고 했어요. 2단원은 확률 단원이에요. 우리 경우의 수 단원을 통해서 각종 그런 상황들에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는 걸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또 확률을 구해보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확률이 무엇인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 잠깐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이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의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그런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확률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들을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는 뭐 가능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용해서 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확률의 첫 시간에는 이 확률을 바로 배우기보다는 확률 이전에 뭔가 배워야 할 그런 개념들이 몇 개 있어서 그 개념들을 배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집합 개념이 오늘 많이 등장하니까 혹시 집합이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잠깐 멈춰놓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나 참고서 펴놔서 그 집합이 무엇이었는지 그 집합에 관련된 용어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 학습 목표는 시행과 사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의미를 이해한다 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학습 목표에도 뭐 시행, 사건,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이 단어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덧붙여서 그런 개념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 많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무엇인지 같이 한번 세세하게 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수업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퀴즈 두 개를 이렇게 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축구 경기 전에는 선후공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 선후공을 결정하는 것이 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심판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선후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동전 던지기를 함에 있어서 동전 던지기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음번에는 앞면이 나올 거야. 다음번에는 뒷면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질문 잘 생각해 보고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동전 던지기를 할 때 한 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총 몇 가지가 있고 그 결과는 총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전은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숫자가 써져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두 가지인데 그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동전 던지기를 하기 전에 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앞면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예측이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냥 추측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단정 짓기는 그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예측할 수 없느냐?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바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그 퀴즈들은 잠깐 이렇게 한 켠에 놔두고 이제 교과서나 학습지를 펴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그 개념 정리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한번 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는 교과서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를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교과서 44쪽, 45쪽을 펴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굵은 글씨로 칠해진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숨어있는 그런 글씨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단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 첫 번째로 시행, 그 다음으로 표본 공간, 사건, 그리고 근원 사건, 배반 사건, 여사건 이렇게 6개의 단어를 찾아서 모두 다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고 그냥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시행이라는 단어였어요. 시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시행이라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는 그냥 무언가를 이렇게 해본다, 실시해본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수학에서 말하는 시행, 그리고 이 통계 쪽에서 말하는 시행은 바로 교과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교과서 그 단어 바로 앞에 쓰여 있듯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그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시행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2가지 포인트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정해진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퀴즈로 간단하게 이렇게 수업을 열었는데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동전 던지기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동전 던지기의 결과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동전 던지기라는 그런 행동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또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것은 시행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종합해 보면은 이 동전 던지기라는 것은 하나의 시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예로 주사위 굴리기도 이렇게 하나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행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을 잘 정리해 놓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교과서 44쪽에 있는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행 다음에 있는 단어는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예요. 표본 공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자, 여기서 집합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집합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집합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원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합을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까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그런 시행을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표본 공간을 갖고 이렇게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을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의 그 표본 공간을 이렇게 S라는 단어로 써볼게요. 자, S는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네, 앞면과 뒷면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앞면과 뒷면이라는 원소들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은 하나의 집합이고 이 집합의 원소들은 각각 그 시행의 결과들을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이렇게 다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전 던지기를 실시한 동전 던지기를 실시했을 때의 그 표본 공간은 앞면과 뒷면 두 가지 원소를 갖는 이런 표본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확률 단원에서도 이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S라는 집합, 이 표본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앞면과 뒷면이라는 이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갖는 그런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표본 공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단어가 사건이라는 단어예요. 자, 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무슨 범죄 사건이나 뭐 그런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이 수학에서는 특히 이 확률에서는 사건을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공간이 앞면과 뒷면이라는 이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사건은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지명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조금 꼬아서 이렇게 지명을 해줘도 좋은데 이번에 선생님은 사건 A라는 것을 동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A로 이렇게 정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어떤 원소를 갖느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앞면이라는 그런 결과만 가지는 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결과 하나만 갖는 애예요. 자,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앞면이라는 애만 원소로 갖는 이런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자, A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사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부분 집합하면은 꼭 따라 붙는 게 이 공집합이라는 친구랑 전체 집합 그게 부분 집합으로 항상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 공집합과 부분 집합도 결국에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집합이랑 이 전체 집합 S도 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도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분 집합이니까 이 공집합과 S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사건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해 주자면 공집합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S를 동전 던지기를 한번 했을 때의 그 시행을 그 결과를 이렇게 S라는 표본 공간으로 나타냈으니까 이 공집합은 이렇게 사건 B를 이런 이런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X바 X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나오는 경우이다. 자,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모두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S에 있을까요?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표본 공간 S에는 사건 B의 원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 B는 이 표본 공간 안에서는 공집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가 이 전체 집합 S가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사건 C라고 해본다면
사건 C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X바 X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그런 사건 C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건 C는 이 앞면과 뒷면이라는 그런 원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전체 집합 S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S랑 공집합도 각각 사건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짚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45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남았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배반사건,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배반사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배반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다. 그리고 이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본 공간과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가 이렇게 S의 부분 집합으로 있을 것인데,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얘네를 없애놓고 아예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집합 따로, B라는 집합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이 두 사건을 A와 B라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정리해 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사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사건 A에 대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의 여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은 사건 A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있을 때, 자, 우리 여사건이라는 단어, 앞에 여자가 붙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집합을 할 때 여집합이라는 단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랑 아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부분집합이 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자, A의 결과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사건도 아까 말했던 그 여집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호를 써줘요. A의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써줘가지고 이렇게 사건 A의 여사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시를 갖고 와서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갖고 온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박스 안에 공이 10개가 들어있는데 검은색 공이 4개, 회색 공이 3개, 하얀색 공이 3개 이렇게 있는 그런 박스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박스에서 공을 2개 뽑는 그런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박스에서 공을 2개를 뽑는 그런 행위는 계속 반복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공을 뽑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연에 의해서 이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행동은 시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 2개를 뽑는 그 시행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표본 공간부터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표본 공간 이번에도 S라고 써볼게요. 이번에도 S는
S는 어떤 집합인데 바로 이 공을 두 개 뽑는 그 결과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이 집합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뭐 이렇게 검은 공을 하나 뽑는 거를 B라고 쓰고 회색 하나 뽑는 거를 G라고 하고 흰색 공을 뽑는 거를 W라고 해서 이렇게 뭐 검은색 두 개 뽑는 거는 BB이다. 뭐 회색, 흰색 하나씩 뽑는 거는 GW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검은색 공은 이렇게 표현하고, 회색 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얀색은 이렇게 표현해서 아까처럼 검은색 두 개 뽑는 거는 이렇게 공 두 개를 이렇게 뽑는 것, 회색 하나, 흰색 하나는 이렇게 뽑는 것,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집합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원소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S라는 집합 안에는 일단 검은색을 두 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색을 두 개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검은색 하나, 뭐 회색 하나나 흰색 하나를 뽑을 수 있겠죠? 검은색 하나, 회색 하나, 그리고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남은 경우를 세줘야겠죠? 검은색을 하나 뽑는 경우는 다 세줬으니까 이제 회색을 뽑는 경우를 세보도록 할게요. 회색을 두 개 뽑을 수 있겠죠? 회색을 두 개 뽑는 경우 하나, 그리고 회색 하나, 흰색 하나 뽑는 경우 하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해줬고, 이제 흰색으로 넘어갑니다. 흰색 하나, 또 이제 흰색 하나 뽑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뽑는 경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 꾸러미가 몇 개가 되냐 이것만 따져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이 표본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 공을 두 개를 뽑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결과를 표현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본 공간에 해봤으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사건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건 A는 하나라도 검은색 공을 뽑는 경우, 하나라도 검은색 공을 뽑는 그런 사건 A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검은색 공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원소가 바로 A의 원소가 되겠구나. 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 A를 정해봤으니까 사건 A에 대한 여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여사건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집합 배웠을 때랑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S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다 써주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얘네 세 개가 A의 원소라고 했어요. 이 검은 공들이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A의 원소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원소는 자, 이 세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회색이 두 개 있는 거, 회색 하나, 하얀색 하나인 거, 그리고 하얀색 두 개인 게 A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사건 A의 여사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지금 화면으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줬으면 우리 이제 배반 사건이 이렇게 이 표본 공간 S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배반 사건에 무엇이 있을까? 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A는 이대로 갖고 오고, 자, 사건 B를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사건 B를 사건 B를 이렇게 설정해 줄게요. 회색 공만 두 개 뽑는 그런 경우. 그래서 아마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회색이 두 개 있는 그 한 꾸러미만 갖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건 B는 사건 A랑 겹치는 원소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A는 하나라도 이렇게 검은색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B에는 검은색 공을 갖는 그런 꾸러미가 없기 때문에 사건 A와 B를 교집합한 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A랑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서로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행부터 뭐 배반 사건, 여사건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배워봤어요. 자, 처음 듣는 단어들도 나오고 또 예전에 배웠던 뭐 집합 같은 것도 이렇게 끌고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 부분,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란 것은 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집합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분 집합,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그런 경우들을 다 사건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개념들 교과서 보면서 아니면 또 참고서가 있다면 그런 참고서 보면서 이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학습지 보면은 선생님이 몇 가지 예제를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다가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문제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 문제들 풀어보면서 이 각 용어들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들 잘 정리해 놓고 그렇게 다음 시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